네, 안녕하세요. 이불의 알릴레오. 네, 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4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네, 이제 T 분포를 통해서 가설 검정하는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실전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분포라는 걸 저희가 하나 배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가설 검정하는 걸 배우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림판을 이제 띄우고요. 예,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X-by 분포, 즉 X-by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거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요의 수준과 요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바를 표준한 G인데요. 이 G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됐고, 그런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의 또 요의 수준과 또 요의 확률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좀 실전에서는 좀 그런 걸 쓰지 않고 또 다른 값을 쓰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계속 가설을 뮤가 170이다 요거 갖고 했는데요. 네, 오늘도 이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예, 기문가설 모집단의 평균을 170으로 보고 있고요. 대립가설은 17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세워놨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저희가 표본을 뽑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표본을 뽑는다면 표본에도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기무로 가냐 대립으로 가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유의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특별하지 않으면 0.05 또 이거를 확률로 하면 5% 뭐 0.05도 확률이지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했던 수업을 잠깐 해본다고 한다면 요 x바로 할 때는 요 x바의 분포가 이거 할 때는 가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요 하나하나의 값들을 x라고 놓는다면 요 가정은 뭐였냐면 모집단의 분포, 즉 모집단을 이루는 이 하나하나 값들은 정규 분포라는 거죠. 그리고 기무가설이 맞다면 뮤는 이런 거가 17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도 안다는 가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표본을 요 n개로 이루어진 이런 표본을 뽑는다 했을 때 요 xy 분포는 평균은 똑같이 뮤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누 때문에 시그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현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요 x바를 표준한 거 이거를 보통 g라고 하죠. z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x바를 요 x바 분포의 평균으로 빼주고 그다음 뭘 하냐면 x바 분포의 표준 편차 그래서 누 때문에 시그마로 나눴죠. 그래서 얘가 뭘 따랐냐면 표준 정규 분포였죠.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게 이제 기문과실이 맞을 땐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고 여기가 x축이 g가 됐죠. 그러면 표본에서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대립이냐 기문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준이 뭐냐면 표본에서 지금 대립가설이니까요. 요 대립가설이 요의 수준하고 요의 확률을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표본에서 얼마나 큰 값을 만나면 과연 대립으로 갈 거냐 또는 기무로 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 상위 5%요 면적이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5%가 되죠. 이거 좀 더 한다면 이게 뭐냐면 큰 쪽이니까 상위 5%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 5%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G값들 이런 값들을 만나면 결론을 대립으로 가라는 거고요. 상위 5%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론을 기존의 입장인 기무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한다면 의미 둔다는 거죠. 의미 둔다는 거는 기무 가설이 이제 가설 검증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무 가설 검증할 때는
기무가들이 맞다라고 하고 이제 계속 이런 절차를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제 기무가들을 못 믿냐면 기무가들 하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기존의 입장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입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요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데이터 이런 것들을 표본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그런 건 입장을 바꿔보면 이제 대립에 갔을 때는 그 표본에서 관찰되는 게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설명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립으로 가는 거고요. 기무가더라도 설명이 너무 잘 되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쪽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설 검정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제 오늘은 문제를 이제 하나 제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실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시그마라는 건 뭐냐면 이 모집단의 양적인 자료가 이 평균 뮤와 얼마나 다를까를 알려주는 값이 시그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모집단의 지금 평균도 몰라서 이 평균을 모르죠. 그런데 모르는데 이 모집단에 대한 일부의 데이터는 봤죠. 그래서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 모르는 이 평균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그마라는 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저희는 이제까지 안다라고 생각해서 요 시그마를 계속 써서 이렇게 했는데 현실에서는 뭐냐면 이 값도 여전히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모르니까 이 값을 여기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시 합니다. 이 모집단에 있는데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본이죠. 모집단을 모를 때는 표본이죠. 표본. 이 표본에서 이 모집단의 이 표준 편차를 대응되는 게 뭐냐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수학적으로죠. 수학에서는 아니라 수학 기호로 이 S라고 씁니다. S. 그러면 이 S는 뭐냐면 표본을 이 모집단하고 최대한 비슷하도록 뽑았다고 한다면 이 S는 이 시그마와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요 값을 쓰는 게 아니라요. 요 값을 안 쓰고 이제 시그마를 모르니까요. 요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고요.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이 색깔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그마가 오는 게 아니라 s가 온다는 거죠. s가.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루트 n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를 알 때는 요 전체적인 모양이 표준 정규 분포 모양인데 이제는 여기 시그마 대신에 여기 s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분포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분포를 t분포라고 합니다. t분포. 그리고 이 t분포는 요 데이터를 얼마를 표본으로 뽑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n-1을 뭐라고 하냐면 요 n-1을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 그래서 이 자유도는 보통 DF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 요 DF는 디그리가 되고요. 오브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유로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전에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혹시 제가 찾아봐서 혹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자유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는 거냐면 이 T분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는 이 평균과 이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포의 모양이 결정되고요. 이 T분포는 뭐냐면 요 n-1, 즉 자유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요 T분포의 모양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무가설은 뮤는 170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170보다 이제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맞을까요? 대립가설이 맞을까요? 대한 그 기준은 유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아까 그 Z가 아니라 이제 요 부분을 소문자 T로 놓습니다. 이 소문자 T는 뭐냐면 X바를 표준한 값인데 이 모집단의 시그마를 알 때 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로 바꾼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소문자 T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뭘 따르냐면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Tm-1이라는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G가 되죠. 이 G는 뭐가 되냐면 X바 마이너스 뮤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되죠. 예, 그러면 요 G값이랑 T값을 잘 보시면 요 세 개가 똑같죠. X바도 똑같고 뮤도 똑같고 여기 N도 똑같죠. 그런데 차이가 난다는 건 뭐죠? 요 시그마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의 모양도 이 T 분포의 모양도 표준 정규 분포와 상당히 유사하겠죠. 왜냐하면 요 시그마 S도 요 시그마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T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로 한다면 요 T 표준 정규 분포보다는 높이가 낮고 예, 그 다음에 얘도 점점점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긴 하는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이 값이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점 작아지면 0으로 수렴하는 반면에 이 T분포는 예, 수렴하지 않고 예, 표준 정규 분포보다는 조금 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두꺼운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가 뭐가 되냐면 Tm-1 분포예요. 그런데 요 T분포는 어떤 특징이냐면 요 N이 있잖아요. 요 표본으로 데이터를 몇 개 뽑았냐가 있죠. 이 T가 점점 커진다 한다면 이 T분포의 모양은 표준 정규 분포와 상당히 유사하게 변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갖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T분포를 합니다. 또 T분포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작을 때는 이 표본 샘플 사이즈라고 하고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T분포를 하고요. 요 샘플이 커지면 점점 어떻게 되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와 근사화가 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던 표본의 크기가 크건 실제에서는 T분포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시 한번 또 언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 했던 것들은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T분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170,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170보다 크고 요거의 유의 수준은 알파 이퀄 0.05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보시면 이 문제에선 과연 실제에선 어떤 걸 만나냐라는 거죠. 그래서 T라는 값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 T라는 것을 이제 검정 통계량, 가설 검정에 쓰이는 거라고 해서 검정 통계량 하고요. 물론 X바도 검정 통계량이 될 수 있고 아까 G도 검정 통계량이 될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요 T를 만나는 게 훨씬 더 많겠습니다.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 나누기 루트 N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가 뭘 따르냐면 Tm-1이죠. 이거는 기무가설이 맞을 때라는 겁니다. 기무가설이 맞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아까보다는 좀 꼬리가 두껍게 이렇게 한번 일부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요 X축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X축은 다 소문자 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X바를 표준한 게 이제 소문자 T로 되는 거죠. 그러면 U의 수준은 누가 결정지냐면 요 대립가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커면 의미를 둘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T 분포 상에서 커야 되는 거죠. 얼마큼 커야 되냐면 상위 5% 안에 포함될 만큼 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림상으로는 U의 수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상위 5%에 해당되는 이런 T를 표본에서 만나게 되면 아직 저희가 만났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럴 때는 결론을 대립가설로 결정하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무로 내리세요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에 근거해서 네, 표본을 잘 뽑아야겠죠. 네,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X바가 이 표본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X바를 여기 있는 식에 맞게 고쳐서 T라는 값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러면 이 T 값이 과연 이 기무가설이 맞을 때의 T분포에서 상위 5%에 해당되는 T인지 아니면 상위 5%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T인지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기무가설이 맞을 때의 T분포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Tm-1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T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뭐냐면 이 값은 이 표본에서 관찰된 값은 기무가설에서 맞을 때 얼마나 큰 값이냐 이걸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면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면적이 바로 U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p-value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이 0.05보다 작으면 0.05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표본에서 관찰된 t가 요 파란색으로 하면 요 t가 요 상위 5% 안에 속하는 어떤 t 값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결론이 이제 대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면적이 0.05보다 크다라는 거는 0.05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표본에서 관찰된 값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0.05보다 크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5%가 크다라는 거는 이 상위 5% 안쪽에 못 드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어딘가 있을 때는 결론이 기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언급할 수 있는데요.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한다면, 요번에 이제 저희는 대립가들 크기를 바랬는데, 요번에 t가 여기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t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t는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상위 5%에 해당되는 만큼 크냐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U의 확률은 항상 이 대립가들이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가 t가 나왔던 이 마이너스 t가 나왔던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립가들이 크다잖아요.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이쪽의 면적을 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크기를 바랬는데 대립가들이라는 건 평균의 기존보다 커졌길 바랬는데 이거는 작아졌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자체는 결론이 기무가 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그려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t값이 마이너스 나오건 t값이 플러스 나오건 대립가들이 지금 크다에 관심이기 때문에 표본에서 관찰된 이 t값이 과연 기무가설이 맞을 때 과연 얼마나 큰 값이냐 이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p-value가 되겠습니다. p-value가 되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에서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가설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기무가설 뮤가 170 대립가설 뮤가
170보다 크다. 그래서 대립값이 크다. 이렇게 했을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유의 수준은 0.0으로 하는 거죠. 5%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만나냐면 표본에서 t라는 걸 만날 건데요. 이 t는 x바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s 나누기 루트 n이 되겠고요. 얘는 tm-1이라는 분포를 따릅니다. 기무가들이 맞으면.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u의 수준은 대립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tm-1 분포에서 u의 수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립값이 크다기 때문에 우리 u의 수준은 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바로 0.05가 되게 하는 거고 요게 바로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시 말한다면 5%가 되고요. 좀 더 더한다면 상위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5%에 해당되는 이런 t를 만나면 표본에서 만나면 결론 자체가 대립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결론을 기무로 내리라는 거 되겠죠. 그런 다음에 표본에서 두 가지 경우를 보면 표본에서 t가 플러스 t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t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유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무가들이 맞으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x축 다 t니까 플러스 t니까 이쪽이 되겠죠. 플러스 t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u의 확률은 바로 요 면적이 바로 p 밸류가 u의 확률이 되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표본에서의 결과 어떠냐에 따라서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t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쪽 어딘가 되겠죠. 그럼 이걸 마이너스 t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t가 나올 때의 p 밸류는 마이너스 t보다 큰 쪽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바로 p 밸류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에서는 SPS 같은 경우는 기본이 아니다, 대립가들이 같지 않다라는 결과에 대한 그 가설 검정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걸 분석할 때 이제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어에서는 명확하게 대립가들을 해주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 작은 쪽의 면적을 구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설을 요 기무가들을 170, 요 대립가들을 작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요 가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t도 똑같죠. 그럼 t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시 쓰면 x바 마이너스 뮤 s 나누기 루트 n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t m-1이라는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이제 대립가설이 작다 하기 때문에 u의 수준은 이 기무가설이 맞을 때 이 t분포에서 작은 쪽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위 5%에 해당되는 이번에 t입니다. t. 이런 걸 만나면 이 결론이 이럴 땐 대립으로 가라는 거고요. 하위 5%보다 작지 않은 이런 t를 표본에서 만나면 결론을 기무로 내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본에서도 t가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플러스 t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t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럴 때 이 p밸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플러스 t가 나왔다 한다면 여기겠죠. 플러스 t니까. 그럼 p밸류는 이 대립값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작다에 관심 있는 거니까 우리가 표본에 만난 t보다 과연 얼마나 작냐 이게 바로 이 면적의 p밸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미 요 t분포도 대칭이기 때문에 요 0보다 작은 쪽의 면적이 0.5거든요. 그러니까 0.05를 훨씬 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기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t가 나왔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t면 여기겠죠. 그러면 p 밸류는 하여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대립값이 작다기 때문에 표본에서 관찰된 t, 즉 마이너스 t보다 작은 쪽의 면적이 바로 p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또 저희가 결론이 기문지 대립인지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대립가설이 같지 않다일 때라는 거죠. 네, 그래서 170이 이렇게 되면 네, U의 수준 0.05,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T를 소문자 T를 만났는데 X바 마이너스 뮤, S 나누기 루트 N이 되겠고요. 이게 Tn-1이라는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이것도 기모가들이 맞을 때 이런 형태의 모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다인 경우는 뭐냐면 아주 커도 아니고요. 아주 작아도 아닙니다. 대신에 요 분포 모양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Tn-1 분포죠. 그럼 Tn-1 분포에서 큰 쪽과 또 작은 쪽. 여기에 해당되면 결론이 대립으로 가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무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양쪽의 면적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겁니다. 5% 그대로. 이게 바로 U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라는 표본 조절을 통해서 이제 T 값을 구해보면 플러스 T 아니면 마이너스 T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T가 나오던 플러스 T가 나오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T가 나왔다 한다면 여기죠. 그래서 요 면적이 P밸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니다기 때문에요. 요 아니다기 때문에 큰 쪽도 봐야 되지만 동일하게 요 대칭되는 요 마이너스 T보다 작은 쪽 요 두 개의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면적이 바로 뭐가 되려면 P밸류가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t가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럼 요거보다 작거나 또 대칭되는 플러스 t. 그래서 여기보다 큰 쪽. 그래서 양쪽을 면적을 합친 게 바로 p-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가설 검정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크다로 설명을 한 번 더 해보고요. 네, 이렇게 가드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거의 기준은 유의 수준을 0.0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나는, 실질적으로 표본에 만날 건 t인데, 이 t는 x바 마이너스 뮤, s 나누기 루트 n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지고요.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tn-1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가 되겠죠. 0이고, 네, 그림을 좀, 네, 못 그려서 죄송하고요. 네, 큰 쪽이 되겠죠. 그래, 요 면적이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고, 여기보다 큰 이런 t를 만나면 결론이 대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보다 크지 않으면 결론이 기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p-밸류를 구하고 그에 따라 결론 내리는 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 지금 오늘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에 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1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T검정.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ne sample T 테스트가 됩니다. 예, 이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의 평균이 과연 기존에 알고 있었던 평균보다 커졌는지 또는 작아졌는지 또는 같지 않은지 달라졌는지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1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표본 T검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1표본 T검정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가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집단의 분포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거일 때 이 하나의 모집단의 평균이 과연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달라졌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통계에서는 1표본 T검정, 영어로는 one sample T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다룰 내용은 이제 얼로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이론 시간을 했는데요. 얼로 정규성 가정이 가정됐다는 상황에서 one sample T 테스트를 해보고요. 만약 정규성 가정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비모스 방법인데 그게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짧게 설명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얼로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이 얼을 통해서 완샘플 t 테스트 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네. 이제까지 그 정규 분포부터요. 분포부터 이 가설 검정 오늘까지 내용을 기회가 되시면 계속 여러 번 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 과정을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도 네,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니면 네, 다음 주 정도에 녹음해서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